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이혼을 하게 되어 지금은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평소 사연을 들으며 아픔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때론 함께 욕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그런 사연 열차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마음이 다 떨려오네요. 저는 저를 하자 있는 인간으로 몰아가는 시모도 시모였지만 남편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복수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학교에 다닐 땐 그저 친구로 지내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지 3년,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임신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임신 소식은 전혀 없었고 결혼 전 더 늦어지기 전에 임신을 하고자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몸 관리를 하며 임신을 하려 노력했죠. 남편 역시 저와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렇게 저흰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만 좋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임신이라는 게 몸도 몸이지만 심적으로 편안해야 잘 될 텐데 시모와 시누이는 임신을 방해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저를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엄마, 우리 집엔 임신 못해서 올케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올케는 뭐 때문에 임신이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지?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집엔 그런 유전자 자체가 없는데 너희가 아기가 안 생기는 거 보니 아무래도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은 절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으니 말이야. 친정 역시 임신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없는데 저딴 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나쁜 건 당연했어요. 거기에다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남편뿐 아니라 저 역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런 사실을 두 사람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계속하니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선 저희 몸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임신 안 되니? 혹시 병원이 이상한 거 아니니? 그 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한 게 틀림없다. 암? 너희 더 늦기 전에 병원을 옮겨봐. 괜히 돌팔이 병원에서 돈이랑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 옳게. 엄마 말 무시하지 말고 새겨들어. 내 생각에도 그 병원 돌팔이 같으니까 말이야. 두 사람은 꼭 저에게 문제가 있기라도 바라는 사람들처럼 몰아갔고 더는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입이 아파 포기를 해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제가 임신 준비를 위해 집에서 쉬기 시작하자 제가 무슨 시댁 전용 종이라도 되는 양 저를 부려먹으려고 안달이 났더라고요. 시집을 가지 않았던 시누이는 독립도 하지 않고 여전히 시댁에 살고 있었는데 나이 차이는 고작 1살밖에 나지 않는데 하는 짓은 시모 저리 가라였어요. 어찌나 표독스럽게도 저를 부려먹으려 안달인지 있던 애도 떨어질 판국이었죠. 옳게. 지금 우리 집으로 빨리 좀 와봐. 얼른. 지금 당장?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래. 처음엔 이런 연락을 받고 정말 큰일이라도 난 것이라 생각해 헐레벌떡 시댁으로 뛰어갔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면 청소나 식사 등 급한 것이 아닌 직접 하기 귀찮은 일을 시켜댔고 뻔뻔하게도 그런 잡일이 너무 급해 불렀다며 웃어대는 시누이를 보며 더는 참고 넘길 일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시댁 잡일을 해주려고 회사까지 그만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이후 전 시누이의 연락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연락을 받는 날엔 아예 못 간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시누이와 큰 소리가 오간 날이었어요. 그날 역시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고 또 급한 일이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바쁘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아예 이 싹을 뽑아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좀 더 단호하게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죠. 옳게.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우리 집에 좀 오라고 전화했지.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좀 빨리 와. 알겠지? 형님, 저도 바빠서 못 가요. 뭐라고? 옳게 지금 뭐라고 그랬니? 지금 못 온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요즘 따라 도대체 왜 이래? 내가 급한 일이 있다니까. 그래도 못 온다고 한 거 맞아? 네, 제대로 들었네요. 형님,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회사를 쉬고 있다고 해도 저도 사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형님이 부를 때만 기다리고 있겠어요? 저도 오늘은 바빠서 못 가니까 급한 일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신우이는 못 간다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평소 신우이의 개념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었죠. 옳게.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집에서 내 동생 돈이나 쓰면서 노는 주제에 바쁘긴 뭐가 바빠? 그냥 시댁 오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시댁 식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게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인 거 몰라? 이런 말까지 듣고 나니 저만 웃는 얼굴로 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말은 형님이 먼저 했죠. 바쁘다고 그날 일을 피워서 급하게 가보면 청소해라, 밥해라 등등. 그리고 형님, 같은 여자로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며느리로서 도리 중엔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네요, 저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저요, 임신하려고 회사 그만둔 거지 그런 일이나 하려고 회사 그만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급하다는 핑계 대면서 저 시댁으로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내심 이렇게까지 싫은 티를 내고 이렇게까지 말하면 더는 저를 괴롭힐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더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를 부르는 대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간다거나 이상한 트집을 잡아대더군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도 못 오게 했더니 시모를 앞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은 신우이뿐 아니라 시모까지 함께 집으로 온 날이었는데 마침 장봐놓은 것이 없어 마땅히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죠. 자연스럽게 냉장고부터 열어보던 시모와 신우이는 텅 빈 냉장고를 보고 작정한 듯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넌 집에서 쉬는 애가 이게 뭐니 이게? 너희 집에서 밥은 해먹고 사니?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우리 아들 끼니는 제때 해주는 거 맞아? 그러니까 옳게 이건 아니지. 어떻게 냉장고에 죄다 풀떼기에다가 마실 거 반찬 몇 개밖에 없어? 우리 아들은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같은 건 없어? 고기는 떨어지는 일 없이 늘 넉넉히 사다 놓거라. 우리 아들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말이야. 시모와 신우이는 사이좋게 말을 주고받으며 저에게 잔소리를 해대고 있었고 저는 입을 떼서 무얼 하나 싶은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무엇라 한다고 한들 제 말을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괜히 잘못 대답을 했다가 그렇지 않아도 긴 잔소리가 더욱 길어질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참을 시모와 장단 맞춰 잔소리를 하던 신우이는 배가 고프다며 휴대전화를 뒤적인다 싶더니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아유, 옳게 내에 와서 밥이나 먹을까 했는데 이게 뭐야? 엄마는 배 안 고파? 난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단 말이야. 안 되겠다. 간단하게 요기나 하게 참치회나 시켜서 먹어야 하겠어. 언제부터 참치회가 간단한 요깃거리 음식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신우이는 참치회를 시킨다고 하며 음식을 주문했고 얼마 지나지 않자 음식이 도착했어요. 얼마나 많이 시킨 것인지 배달 오신 분의 양손 가득
음식이 들어서고 있었죠. 음식의 양도 당황스러운데 더 황당한 말이 신우이의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머, 지갑이 없네? 어떻게 하지? 올케, 카드 있지? 올케가 계산 좀 해. 잘 먹을게. 고마워. 그렇습니다. 신우이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음식값을 바로 계산하지 않고 만나서 카드 결제 상태로 주문했더라고요. 당연히 카드도 현금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말이죠. 제가 초대한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제가 계산하는 것이 맞겠지만 제가 초대한 적도 없고 입에 들어가는 밥 한 톨도 다시 빼앗고 싶을 만큼 얄미운 시모와 시누이를 위해 그런 돈을 갑자기 쓰게 되니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계산을 하게 되었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정작 계산한 사람은 저인데 회는 저에게 한 점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자신들의 앞접시에 다 옮겨 담아버린 후였고 함께 시킨 사이드 메뉴들은 일부러 다 헤집어 놓은 뒤라 손도 대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 올케는 왜 안 먹어? 설마 우리가 먼저 먹었다고 기분 상해서 안 먹는 거야? 에이, 설마. 아가, 너 우리 딸 말이 사실이야? 우리가 음식에 젓가락질 좀 했다고 기분 나쁜 거야? 아니면 더럽니? 그냥 입맛이 좀 없네요. 두 분이서 맛있게 드세요. 애초에 제 몫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사람의 고의성이 다분한 치사하고도 어이없는 행동을 보며 따지기는커녕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충 대답을 던져주곤 소파에 앉아 애써 두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집안도 제 마음도 다 헤집어 놓은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이딴 인간들 뒷바라지나 하려고 결혼을 했나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고 두 사람이 어질러 놓은 그 어떤 것도 치우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으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뭐야? 집이 왜 이래? 엉망이 된 집을 본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물었고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화조차 나지 않았던 전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해주었죠. 오늘 형님이랑 어머님 다녀갔어. 식탁 위에 음식물이랑 쓰레기는 형님이랑 어머님이 먹고 치우지도 않은 거고 나머지 집안 꼴도 두 사람이 다 헤집어 놓고 간 거야. 뭐? 우리 엄마랑 누나가? 심지어 오늘이 처음도 아니야. 형님은 자주 왔고 어머님은 형님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형님이랑 올 때마다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해결 좀 해. 뭐?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전화를 하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당신이 해결 좀 해. 난 더는 이런 식으로는 못 살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이런 꼴이나 당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이게 뭐야. 시댁 전용 하녀도 아니고. 퍽 하면 사람 불러서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서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이닥쳐서 사람 괴롭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남편은 언성을 높이지도 화를 내는 투도 아닌 저를 보며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음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저를 대신에 큰 소리를 내며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으니 말이에요. 뭐? 심지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란 말이야? 아, 정말 두 사람 다 왜 그러는 거야. 있어봐. 내가 통화 좀 하고 올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남편은 나가버렸고 저렇게까지 화를 내며 나갔으니 다 해결하고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기대와는 달리 통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내가 방금 누나하고 통화했는데 당신이 먼저 우리 누나 연락은 다 무시했다며?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끊어버리고 누나 말로는 당신이 먼저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신우이는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쏙 빼먹고 딱 제가 본인에게 한 말과 행동만을 남편에게 전달했더라고요. 잘못은 시모와 신우이가 한 것인데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아니란 생각에 지금껏 참아왔는데
남편이 그 성의 없는 말투에 참아왔던 화가 끌어넘치더군요. 형님이 그래? 내가 먼저 연락도 무시하고 집으로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았다고?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아? 당신은 날 그렇게도 몰라? 내가 이유도 없이 그랬을 사람으로 보이냐고. 당신이 신경 쓸까봐 이때까지 말 안 한 건데 나 일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형님 심심하면 나 불렀어. 급한 일 있다고 숨 넘어갈 것처럼 연락이 와서 가보면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밥해라 등등. 내가 그런 거 하려고 일 쉬는 거 아니잖아. 우리 임신 때문에 나도 좋아하던 내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님이랑 형님은 그런 나를 불러서는 부려먹기 바빴다고. 형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당신 같으면 네네 하면서 연락받고 싶겠어? 저는 고함을 지르며 따져 물었고 남편은 제 말에 잠시 움찔하는가 싶더니 생각이란 없는 인간처럼 시댁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당신이 우리 누나 연락도 무시하고 말도 그딴 식으로 한 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누나가 그래도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손윗 사람인데 그렇게 무시를 당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적당한 때 봐서 우리 누나한테 사과해. 알겠어? 신우이 대변인 노릇을 하느라 정신이 나가버린 남편을 보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신우에게 사과를 하라며 우겨대는 남편을 보는데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미워 보이는지 더는 마주하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전 시모와 신우이 때문에 엉망이 된 집을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사과는 당신이나 하고 이 집 정리도 당신이 해. 뭐? 내가 왜? 내가 왜? 몰라서 물어? 이거 내가 어지럽혔어? 다 당신 엄마, 당신 누나가 이런 거잖아. 식탁 위에 저것들도 계산은 내가 했지만 난 한 입도 못 먹었고 이 집도 내 집이지만 내가 어지럽힌 건 단 하나도 없어. 당신 식구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 당신이 다 치워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여튼 난 절대로 못하니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알겠어? 그렇게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밖에서 구시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치우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날 남편은 본인이 치운 거실에서 잠을 잤고 그렇게 저희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때쯤부터 남편은 집에서 말도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고 전형적인 바람난 남자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짙어지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친구 역시 저와 똑같이 같은 고등학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친구였는데 할 말이 있다며 망설이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 싶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던 친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였어요. 며칠 전에 남자애들끼리 동창회한 건 알고 있어? 우리 남편도 다녀왔는데 글쎄 그 자리에 네 남편이 여자친구라면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다더라? 그 인간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아무리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라고 해도 그 자리에 있는 남자애들 너랑 네 남편이랑 결혼한 거 다 아는데 그런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남자들끼리 암묵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나한테 말해주더라고. 내가 이런 말을 너한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넋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지 말고 뒷조사 하든 해서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 충격이 크더라고요.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어떻게 상간녀를 데리고 동창회를 나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얼마나 내가 우스웠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까?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죠. 동창생들 앞에서 소개하면 저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에게도 동창생인 친구들인데 겁대가리를 상실한 건지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아님 친구들에 대한 믿음이 깊은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들켜도 상관없다 싶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확실해지는 것은 있었어요. 그 인간은 저와 이혼이 하고 싶어 한장한 인간이 분명했고, 전 그런 인간과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 말이죠. 친구의 조언대로 흥신소에 의뢰해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전해드린 소식은 정말 통쾌하면서도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어요. 이 정도면 거의 사기인데요. 그 상간녀 말인데요. 지금 남편한테는 부잣집 딸 행세를 하고 있고, 남편분이 역시 그런 모습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엄연히 말하자면 처음엔 부잣집 딸이 맞았었어요.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상간녀가 잘 나가는 집 딸이 맞았는데, 그 집안이 몇 달 전부터 부도 이야기가 나오더니 최근엔 거의 부도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간녀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부잣집 자식 행세를 하고 남편분한테 온갖 선물들을 뜯어내고 있고요.